안녕하세요. 오늘 통합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흥미롭지만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재밌기도 한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너무 시험의 압박을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업 수업이 시험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험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아,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 그런 시대들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배우면 처음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부터 배우죠. 그 예전의 원시인들 또는 예전 선조들은 물질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쵸? 기껏해봐야 돌을 깨거나 돌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죠. 그게 바로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와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석기나 뗀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뾰족한 모양의 돌,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돌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잘 뾰족하게 잘 갈리는 모양의 돌들을 사용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쪼개짐을 가지는지, 그 다음 어떠한 깨짐을 가지는지가 좀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흑운모 같은 애들은 판판판판판판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날렵한 무기를 사용하기엔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이때 많이 사용되었던 돌이 흑요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주로 사용한 돌들이 흑요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흑요석을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해본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초기에는 흑요석 같은 걸 구한다고 철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흑요석은 유리 같은 재질이에요. 재질 자체가 검은색 유리 같은 재질이어서 얘는 조금 약간 유리처럼 뾰족하게 갈아질 수 있어요. 또는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기 또는 연장으로 사용하기가 좀 좋았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했었던 시기가 바로 석기시대예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금속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게 된 시기는 청동기죠. 청동기.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구리를 먼저 사용한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후에 철기 시대가 도래했죠. 청동기 시대가 먼저 도래하고 철기 시대가 나중에 도래한 이유는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그 들판에 나갔다고 합시다. 들판에 나갔을 때 눈에 보이는 돌덩이들이 있는데 그 돌덩이들 중에서 금속이 있다면 이 금속을 사용하고 싶겠죠. 그쵸? 그런데 철 같은 애들은 되게 산화가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녹이 잘 쓰는 애들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자전거 같은 거 잠깐만 며칠 또는 몇 개월만 야외에 내놔도 바로 녹이 습니다. 철로 된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그치? 왜냐하면 굉장히 녹이 잘 쓰는 재질, 산화가 잘 되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철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서 캔다고 철의 모양으로 캐지지가 않아요. 다 녹슨 철, 녹슨 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산화철이죠. 산화철 상태로 캐져요. 여러분들이 철광석을 캔다는 얘기 들어봤죠? 철광석은요, 사실 산화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금속인지 아닌지 알기도 좀 애매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구리 같은 경우는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철에 비해서 산화가 훨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 나가서 그냥 구리 상태 금속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 철을 재련할 수 없는, 철을 재련할 수 없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이는 금속인 청동을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철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냥 녹슨 철로만 보였지 걔네가 철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겠죠. 그래서 먼저 도래한 시기는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련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뭐 가야나 이런 곳에 사막 이런 곳이 철기 유명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곳에서 재련, 그러니까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철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막 산업이 되게 발전했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철기 시대 이후에 많은 시기가 흐르면서 철을 잘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그 철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대적인 시기는 중세 시대가 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대가 중간에 쉬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철이라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와 소재를 이용할 때는 시대를 구분하는데 소재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돌, 칼을 사용했던 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을 사용하게 됐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할 수 있었던 철기 시대. 근데 여기 봐봐. 청동은 거의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철은 다 녹이 슬었죠. 여러분들이 박물관 가면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박물관에 갔을 때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빛나고 있거든요. 근데 철기 시대의 유물들은 다 녹이 슬어 있어. 그렇다는 것은 얘네는 그렇게 보존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구나. 산화가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기적으로도 철기 시대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되겠고요. 그 이후 지금 현재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뭐 신소재 시대다. 신소재도 되게 많은 이야기 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실리콘이 나왔죠. 실리콘. 왜냐하면 반도체 기판, 이 반도체 여기 있는 기판 전체가 다 실리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리콘 밸리 이런 것도 들어봤지. 이 실리콘이 사실은 규소예요, 규소. 그쵸. 규소가 기반이 된 실리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많은 신소재들 또는 실리콘으로 많은 신소재들. 그래서 뭐 신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해서 조사할 뭐 태양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실리콘 기반이긴 하지만 거기에 재료는 플라스틱이 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또 탄소 기반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전부 다 탄소 기반이니까 탄소 기반의 물질들과 뭐 규소 기반의 물질들로 양분될 수 있겠네요. 그 이외에 많은 또 신소재들, 금속 재료들 되게 어, 시- 시- 어, 고, 귀하기 어려운 그런 금속 재료들도 요새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한번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신소재라는 것은 기존의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 재료는 주로 생명체를 통해서 얻는 유기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을 기본으로 얻는 무기재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꼭 유기재료를 생명체를 통해서 얻진 않아요. 생명체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반에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소재가
석유 재료라고 한다면 석유 재료는 또 고생대, 뭐 중생대 때, 주로 중생대 때 공룡이 뭐지? 동물 생명체들이 죽어서 그 땅속에 묻혀서 생긴 것들이 주로 석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타고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도 식물, 식물에서 얻게 되는 거고, 가죽, 이런 것들은 뭐 동물에서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를 통해서 얻은 유기 재료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철, 구리,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도자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땅속의 재료, 지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뭐 그쵸?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시대로 나눠요. 재료 기반으로 이야기했을 때 실리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소 화합물들이 계속 길게 늘어나는 아이들, 어, 그런 고분자들을 통틀어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천연 플라스틱,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고분자와 플라스틱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는데요. 주로 고분자 중에서도 합성된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분자들을 주로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분자랑 플라스틱을 막 이건 고분자고 이건 플라스틱이야라고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분자와 플라스틱을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플라스틱에 살고 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주로 천연 고분자만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쵸? 그런데 뭐 나일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걔는 플라스틱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페트병, PET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라스틱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뒷면에 보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대부분 써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 이렇게 발달을 했었고요. 발달을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플라스틱이 바로 나일론이 되겠죠. 그쵸? 합성섬유 여러분들이 실험했었던 여기 보시면 석탄, 물, 공기로 만든 기적 같은 신소재다라고 광고를 했었고요. 이 듀폰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델라웨이라는 곳에 있는 미국의 이라는 곳에 있는 회사고요. 미국을 이렇게 큰 땅덩어리로 얘기했을 때 여기 워싱턴이 있다면 거기 이제 조그맣게 있는 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델라웨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기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면세 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직구 같은 거 할 때 델라웨이 경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 델라웨이가 전체가 면세인 이유는 이 듀폰이라는 회사가 이 듀폰이라는 회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세금, 소비세를 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그 지역에 뭔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보상하는 의미로 전 지역의 그 델라웨이라는 지역의 소비세를 모두 다 듀폰이라는 회사가 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델라웨이라는 그 주만 소비세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직구를 도움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나일론은 세상의 천연 섬유의 시대에서 합성 섬유 시대로 단번에 바꿔놨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듀폰이라는 회사는 나일론과 함께 플라스틱 또는 화학회사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보시면 뭐 PP,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은 스티로폼 알죠? 스티로폼. 스타이렌 폼이에요. 폴리스타이렌을 튀겨서 만든 스타이렌 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만한 게 PET죠.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도 있을 거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본 적 있을 거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PVC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볼 거고 비닐이 전부 다 PV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재활용 쓰레기통만 뒤져도 이런 마크들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고분자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료,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건 전자 소재 부분이죠. 전자 소재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플라스틱은 빠르게 값싼 재료로 빠르게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바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을 바른다고 하죠. 그래서 쭉쭉쭉 발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서 전자 재료 중에서 그리고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 또는 이렇게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이 접히는 소재가 금속이나 아니면 실리콘 기반으로 했을 땐 깨져요. 걔네는 다 깨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베이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착 코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플라스틱 소재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플라스틱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센서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싶었고 왜냐면 센서를 쭉쭉쭉 발라버리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는 여기 생체 구분자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대부분 소재가 탄소 기반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꼬매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실을 꼬매는 그 다음에 인공 심장, 그 다음에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고분자 재료,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재료가 좀 비슷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특히 이런 꼬매는 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대요. 왜냐하면, 고분자는 대부분 탄소가 길게 늘어서 있는 아이기 때문에 소수성인 경우가 많아요. 물과 친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몸은 대부분 뭘로 돼 있니? 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친수성 소재 기반 플라스틱을 만들고 우리 몸과 저항력,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고분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가격도 싸졌지만 아직까지도 의료 고분자 쪽은 비싸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수성, 친수성의 개념, 그다음에 뭐 탄소 고분자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태양 전지를 아마 발표할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태양 전지의 가장 큰 목표는 투명한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창문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그러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 전지의 단점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펼쳐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얘를 건물에 있는 이 창문마다 투명하게 솔라셀로, 그러니까 태양 전지로 다 발라버린다면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이 그냥 건물을 세울 때 쭉쭉쭉쭉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효율을 높이는 데 과학자들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재, 그러니까 물질이죠.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느낀 기반을 토대로 지금 현재 어떠한 시대에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부분은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우리가 알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철의 재련부 파트라든지 또는 구리와 철의 금속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단원의 산화 환원 파트에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수업이 오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끝나고 선생님이 제시한 영상 2개를 보면서 조금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좀 아직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책을 읽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으니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